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공포스럽다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4.343%예요. 진짜 놀랍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343%라면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최고치 경신이에요. 지난 8월 1일 피치가 국가신용등급,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등급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4.037%까지 올라가더니 8월 3일에는 4.179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8월 17일에는 4.284까지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8월 21일에는 4.343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국채금리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예, 10년 만기 국채금리라는 게 결국은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금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금리가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시장에서 실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중금리 시대가 왔다.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갔다. 중금리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중금리 시대가 왔다는 표현 자체가 중금리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죠. 결국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간다는 뜻이 오랫동안 간다는 뜻.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금리라는 것 말은 중금리지만 사실상은 고금리인 이 금리가 주택시장을 비롯해서요. 자산시장에 놀라울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요즘 시장의 평가입니다. 물론 시장은 좀 달라요. 오늘도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1.56이나 올라갔습니다. 206.81이 올라갔고요. 13,497.5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때문에 이럴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실적 자체가 좋다 이러니까 기술주들이 전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이상 늘어난 것이 호재다. 호재는 호재예요. 굉장한 호재예요. 그러나 이 호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금리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43%까지 올라갔는데 기술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차입을 많이 해서 사세를 확장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 중심의 나스닥도 0.69까지 올라갔습니다. 30.06이 올라서 4,400에 근접했어요. 실제 4,40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4,399.77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는 0.11이 떨어졌습니다. 36.97, 34,463.69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혼돈스럽다가 답이죠. 기술주가 올라서 테슬라도 7.33% 오르고요. 메타도 2.35% 올랐으니까 기술주들이 다 올라서 나스닥이 오른 걸 가지고 전체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요즘 전문가들의 가장 핫한 관심사예요.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에 10년물 국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가. 예. 뭐 당장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많이 하죠. 예. 이게 분기당 말입니다. 960억 달러 정도 예, 부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던 것을 70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70억 달러를 분기당. 그러면 960억 달러가 예, 70억 달러를 늘리니까 1030억 달러가 되나요? 1030억 달러까지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당 채권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 예, 지금 중국이고 일본이고 예, 지금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1조 달러가 넘게 가지고 있으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슈퍼엔저가 되니까 미국 채권을 팔아서 달러가 유출된 곳을 막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예, 미국 채권을 팔아서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는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채권의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저는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터질런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예, 이 말은 현실이 될 겁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자는요. 이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그마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라는 게 바로 나에게 충격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충격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내 자산이 점점 월급이 빠져나가서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는 통장. 예, 통장이 되는 그런 사태로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시장은 지금 워낙 잘 나가는데 뭐 주식시장이 저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장을 제가 보고 있으면요. 그 시장은요. 요즘은 무섭습니다. 변화도 심하고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요. 예, 내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내가 겪어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진짜 잘날 수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이 심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변동성이 심하면 자산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게다가 우리가 아주 엄청난 천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요. 조심이 최고다. 지금은 조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